네, 정치여담야담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진출자가 어제 오후에 확정됐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른바 빅3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 가운데 이 남은 한 자리는 나경원 후보 대신에 안철수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먼저 김용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여야 패널들한테 제가 이 4강에 안철수 의원이 들 것 같으냐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들겠느냐 했더니 여야 패널 공이 이 나경원 의원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부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선이 사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저희 경선의 묘미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 여론조사 샘플에 들어가지 않아서 경선에 그 투표를 하지도 못했는데 사실 저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지지층 분들 또 무당층에 계신 분들이 좀 국민의힘이 계엄 상황 이후에 좀 중도층으로의 확장에 대한 여론이 좀 강하게 작용했던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저희 당원분들, 국민분들이 현명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전당대회 2개만 보더라도 그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됐던 전당대회가 있었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자의 전당대회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천하용인으로 출마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유권자들이 저한테 천하용인이 뭐 비판 목소리 하고 다 좋은데 임기 초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해서 판단하셔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윤심을 얻어서 되셨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될 때는 또 유권자분들이 저한테 하시기를 이제는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목소리도 좀 필요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또 뽑아주시는 걸 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이번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전략적인 투표를 좀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기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아쉽게 4강에서 탈락할 거라고 혹시 예상했습니까? 저도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점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민심을 확인해 보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의 결집은 결국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로 간 것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본선에서 탈락한 이유는 결국에는 그 중도층의 표심들이 결국엔 탄핵을 찬성했던 안철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도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그 윤심파리는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나경원 후보의 예상 밖 탈락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한 번 더 나눠보고요.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들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훌륭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겸손하게 잘 받들어서 현실 정치에서 반드시 지식인들의 많은 고뇌의 결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충실한 머슴이 되어서 지식인들께서 제시하시는 좋은 방안을 늘 겸허히 받들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분들은 이번에 그 후보로 이렇게 대선에 참여하실 분들이 아니라 이번 보궐선거 자체를 거부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원래 그래야지 그게 일관성이 맞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당이 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많은 국민들의 의지로서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민심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4명 선거에서 제가 반드시 과반 이상 득표를 해서 우리 당이 곧바로 본선 체제로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경쟁 상대죠. 그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로 만들 것이냐. 이 혼란된 전국을 안정시키고 지금 심각한 국제관계에도 어떻게 안정시킬 만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힐 것이냐. 그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 반추형 대선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 대선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 얘기할 때는 이제 아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잡음이 좀 들어갔다는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최선원 논설위원. 네. 이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출하면서 탄핵 찬성 대 반대 후보가 2대2로 나눠지게 됐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탄핵 책임을 놓고 공방이 좀 거세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조금 더 이제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제 관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도가 명확해진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가 약간 좀 기세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 앞서도 두 분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좀 비관적으로 보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봤죠. 그런데 이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기세가 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 아침에 바로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 후보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의 핵심이 탄핵에 대해서 다 같이 사과하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가져가겠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것 등등해서 네 가지를 함께 약속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대2 구도로 탄핵 찬성과 반대 이 구도가 명확해졌다. 이건 분명한데 이제 이른바 정치 공학이라 그러죠. 정치 공학적으로 그러면 과연 이 2대2 구도가 3대1 구도보다 각자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네. 이건 또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탄핵 찬성파였던 한동훈, 안철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파이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 이게 아마 그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탄핵 찬성과 반대 2대2 구도로 나뉜 상황에서 이 탄핵 반대파였던 나경원 후보의 탈락을 두고 반탄파와 찬탄파 사이에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과 홍준표 후보 측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탈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전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네.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에너지 체인지라고 보는데 예, 극우 노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 노극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 최근에 뭐 윤 어게인 뭐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나타난 민심은 굿바이 윤이에요. 언론에서는 쉽게 이제 찬탄 반탄 이 구분법을 쓰잖아요. 그 구분법을 차용하자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찬탄의 파이는 커지고 있고 반탄의 파이는 줄어들고 있다. 그게 에너지 체인지다.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와 대부분 겹칩니다. 무당층 또 중도라고 한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전통적으로 선호도를 많이 가져갔던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다수의 대선 후보 출마를 통해서 국민들에게는 대선 후보라는 인식이 비교적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약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제 판단 요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아마 박빙의 차이로 나경원 후보가 졌지 않을까 이렇게. 네, 자 김영태 의원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100% 여론조사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으로 안철수 후보를 택했단 말이에요. 나경원 후보는 아쉽게 탈락한 거고 이걸 두고서 지금 탄핵 찬성파 쪽에서는 국민의 마음이 지금 윤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김영태 의원은 어떻게 봐요? 지금 뭐 조금 전에 캠프에서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을 텐데 사실 저희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저는 다 맞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예비 후보가 올라간 이유가 결국에는 중도로의 확장성, 이대로 당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들이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반대로 사실 그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지지층들이 표가 나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번 그 여론조사가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영남에서 이제 많은 지지층을 얻고 있는 이철우 지사가 출마했었던 것도 있었고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나경원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겹치는 후보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표도 분산됐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맞는 표현들 같습니다. 네, 자 전혁 의원. 일단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내심 자기 혼자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로 남기를 바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좀 달라졌죠.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똑같이 탄핵에 찬성한 입장으로 돼서 2대2로 나눠진 건데 향후 이제 2명, 1명을 뽑는 추후 경선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누가 유리한가를 봤을 때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네. 누가 불리한가를 봤을 때는 저는 위기의 한동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대1 구도,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혼자였다면 그 시너지를 모두 흡수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봤었습니다. 네. 그러나 2대2로 나눠지게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가야 할 표들을 온전히 안고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위기의 상황에 놓인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그래도 짱짱하게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런 열망들은 있는데 그 반대되는 표심이 결국에 나눠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이강구도로 가는 것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용태 의원. 그런데 4강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각 후보별로 지금 세모리 경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대부분 보면 홍준표, 김문수 후보 쪽으로 현역 의원들이 대거 몰려가는 것 같은데 예, 예. 김용태 의원은 어디 안 갑니까? 저는 이제 비대위원이고 선거준비위원회 네. 위원이기 때문에 예, 저희 당원 당규상 어디 캠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관망하는 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이제 당시 윤석열 후보 때는 1강 구도다 보니까 당내 의원들이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많이 쏠려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후보들 어떤 양자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내 의원들이 좀 쉽사리 어떤 캠프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차 경선이 치러질 텐데 자 2차 경선에서 주목해야 될 점 바로 경선의 룰이 다른 겁니다. 자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2명의 후보를 뽑게 되는데 자 전용기 의원 보시기엔 네. 뭐 객관적으로 누가 될 것 같아요, 2명은? 2명이 사실 점치기는 힘듭니다. 네. 만약에 그 탄핵 찬성파가 한동훈 전 대표 혼자였다면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을 찬성하는 그 중도층들에 대한 표를 사실상 몰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올라가고 실제로 여론조사 수치상 가장 높은 표를 얻었던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점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미궁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그 중도층 표심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시는 그런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미주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그 이강구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런 이강구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가 추측이기 때문에. 예. 전용기 의원처럼 추측하시는 분들도 네. 뭐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지역의 당원분들 좀 만나 뵀거든요. 근데 좀 제가 생각이 당원분들 달라졌다고 느꼈던 점이 탄핵을 반대하셨던 당원분들이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당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탄핵을 반대하면은 계엄을 옹호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그게 사실 맞지 않거든요. 저희가 탄핵을 반대했지만 계엄을 옹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계엄은 분명히 반대했고요. 그 과정에서 전용기 의원은 마치 탄핵을 반대했던 저희 지지층들이 어떤 윤심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네. 것을 추측하지만 실제 당원들 만나보는 분들은 현명한 판단들 또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들을 하고 계셔서 과연 이 당원분들이 어느 정도의 상당량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나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 찬성, 탄핵 반대의 구도보다는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찬 탄반의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양점 중에 하나가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네. 이것이 선거에서 한 전 대표만큼은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분들을 한 전 대표가 남은 일주일 동안 토론 동안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가 아마 한 전 대표한테 주어진 과제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당원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안철수 후보 두 사람도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군요. 자, 최선호 논술위원. 네. 잠시 뒤에 이제 4명의 후보들, 1차 경선 통과한 후보들끼리 만나서 또 미디어 데이를 갖죠. 네, 예. 자, 그런데 토론의 방식이 약간 좀 특이하더군요.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시 반부터서 이제 조금 잠시 뒤에 시작될 것 같은데 미디어 데이를 하고
여기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게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제 토론회를 1대1 토론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하냐면 4명이 각자 지명을 합니다. 예. 자기가 토론하고 싶은 사람은 지명을 해서 1대1로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은 4번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4번 중에 자기가 지명하는 것 한 번밖에 못 나올 수도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명하는지를 보면 각 캠프에서 누구의 표를 뺏어 오고 싶어 하는가, 누구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게 보이고 이 구도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이게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는 4인 합동 토론회를 26일에 하고 그리고 이틀 동안 투표를 걸쳐서 29일 다음 주 화요일에 3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는데 이제 50% 이렇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정말 끝인지 이렇게 해서 결정된 후보가 뭐 당 바깥에 있는 네. 의석수 차출론 뭐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뭐 연장전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런지 여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지금 국민의힘 자신들의 경선에 100%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잠시 뒤에 미디어데이에서 각자 후보들이 1대1 토론 상대로 누구를 지목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를 제일 많이 지목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때리기 쉬운 후보들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표들은 없다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택하는 것이 본인한테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정치공학적으로도 구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가장 쉬운 예측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